저는 오늘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식탁 위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몸이 무겁고 약을 챙겨 먹는데도 수치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으시나요? 그 불안 저도 잘 압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으시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의 그 불안을 공감으로 바꾸고 실천으로 안도를 얻고 결국 희망으로 이어지게 하는 실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밥이 병이 아닌 약이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죠.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밥은 어떻게 드세요? 라는 질문을 꼭 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냉동해 둔 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혈당과 혈압은 자꾸 올라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런 고민 여러분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밥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데우느냐가 혈당 상승 속도와 뱃살, 혈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쌀밥은 조리 과정에서 전분 구조가 달라지는데 이때 우리 몸의 반응도 함께 달라집니다. 냉동과 재가열을 반복하면 전분이 우리 몸에서 더 빠르게 당분으로 바뀌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되죠. 마치 설탕을 한 번에 먹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74세 김동수님을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은퇴하신 교사셨는데 약을 성실히 드셨지만 공복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어요. 처음엔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물어보니 냉동밥을 매일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신다는 대답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시면서 일주일치 밥을 한 번에 지어 냉동실에 보관하고 계셨어요. 아침마다 전자레인지에 3분씩 돌려서 드시는 게 일상이었죠. 이렇게 하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밥의 전분 구조가 급속하게 변하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욱이 전자레인지의 고온 가열은 밥알을 딱딱하게 만들어 제대로 씹지 못하고 빨리 삼키게 되죠. 그러면 포만감도 느끼기 어렵고 결국 더 많이 먹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김동수님도 식후 이 시간 혈당이 200을 넘나들며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져 일상생활이 힘드셨다고 하더군요. 검사 결과를 보니 당화혈색소가 8.2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3개월간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분은 약도 제때 먹고 단 것도 피하고 계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속상해하셨습니다. 저는 김동수님께 밥을 바로 짓거나 조리법을 바꿔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밥 자체를 끊는 게 아니라 밥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접근이었죠. 먼저 일주일에 2~3번만이라도 갓 지은 밥을 드시도록 했고 냉동밥을 드실 때는 찬물에 한번 헹군 뒤 천천히 데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뒤 다시 배웠을 때 그분의 공복 혈당이 20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작은 변화 같지만 매일 이어지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후에 느끼던 극심한 졸음이 줄어들어 삶의 질이 훨씬 나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한 번에 먹을 만큼만 갓 지은 밥으로 드세요. 부득이하게 보관할 땐 소분해서 밀폐한 뒤 재가열 방법까지 고려해 두시고요. 새로운 방법을 시작할 땐 혈당과 혈압을 간단히 기록해 두면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불안이 들 때마다 나는 방법을 바꾸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작은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오늘부터 밥을 어떻게 먹는지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밥이 약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식이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밥은 우리 몸이 가장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에너지원입니다. 문제는 불리는 시간, 섞는 곡물, 조리 후 다루는 과정이 혈당과 포만감, 장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68세 최영희님을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농부 출신이셨던 그분은 젊을 때부터 쌀밥을 주식으로 드셨지만 오랜 당뇨 관리에도 불구하고 눈 건강이 흔들리고 계셨어요. 안과에서 당뇨 망막병증 초기 소견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셨거든요. 그분은 처음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쌀밥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밥도 못 먹게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밥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빨리 짓고 빨리 먹는 습관, 그리고 흰쌀만으로 지은 밥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영희님의 하루 식단을 들여다보니 아침 6시에 일어나 바로 밥을 지어 뜨거운 채로 드시고 점심도 갓 지은 밥을 후후 불어가며 드셨어요. 밥알이 뜨거우면 씹는 시간이 짧아지고 급하게 삼키게 되니까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거였죠. 더욱이 70년 넘게 흰쌀밥만 드셔온 터라
식이섬유나 다른 영양소 없이 순수한 탄수화물만 몸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식사 패턴이 매일 반복되니 췌장이 계속 무리하게 되고 결국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영희님께 밥을 덜 먹는 게 아니라 다르게 먹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쌀 불리기부터 작곡 소량 혼합, 조리 후 식히기와 재가열까지의 루틴을 권했죠.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방법이 핵심이었어요. 먼저 쌀을 30분 이상 불리도록 했습니다. 쌀을 불리면 전분 구조가 부드러워져서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현미나 귀리를 쌀의 10분의 1 정도만 섞어서 식이섬유를 보충하도록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밥을 다 지은 뒤 30분 정도 식혀서 드시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밥이 식으면 저항성 전분이 생기는데 이건 우리 몸에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도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좋은 성분이에요. 마치 밥이 약처럼 변하는 셈이죠. 처음 한 달 동안은 영희님도 반신반의하셨어요. 평생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3주차부터 아침 공복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도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뒤 검사에서는 당화혈색소가 7.8에서 6.9로 떨어졌고 무엇보다 안과 검진에서 망막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때 영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밥을 약으로 만드는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쌀은 최소 30분 불리기를 습관화하세요. 작곡은 과하게 넣지 말고 5%에서 10% 범위에서 시작하시고요. 하루 한 끼만 새 방법으로 시작해 보세요. 변화는 주 단위로 비교하면 훨씬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힘들 땐 약이 아닌 습관도 나를 돕고 있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나요? 실천 앞에서 막히면 마음이 다시 불안해집니다. 막연한 건강 정보는 오래가지 않아요. 정확한 단계와 소량부터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부담이 크면 금방 포기하게 되니까요. 70세 박순자님을 떠올려 봅니다. 전업주부로 평생 가족들 밥상을 차리셨던 분이셨는데 정년퇴직한 남편과 둘이 사시게 되면서 간단하게 차리는 식사에도 건강을 챙기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밥상에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을 원하셨죠. 순자님은 처음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가 어렵다고 그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권한 게 4단계 비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쌀 불릴 때 천연 식초 1스푼을 물에 섞는 것입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쌀의 전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거든요. 순자님은 집에 있던 현미식초를 사용하셨는데 밥맛이 시큼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실제로는 거의 느껴지지 않으셨다고 해요. 두 번째는 씻은 쌀에 귀리 1스푼을 가볍게 섞는 것입니다. 쌀 대비 5%에서 10% 정도만 넣으면 되니까 부담이 없어요.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순자님은 처음엔 귀리가 거칠까봐 걱정하셨는데 오히려 씹는 맛이 좋아져서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세 번째 단계는 밥이 다 되면 강황가루 티스푼 1을 뿌려 고루 섞는 것입니다. 강황은 조리 후에 넣는 게 좋아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거든요. 노란색이 살짝 돌면서 밥이 더 맛있어 보이기도 해요.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갓 지은 밥을 30분 식힌 뒤 다시 살짝 데워서 드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져요.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좋은 세균들의 먹이가 되죠. 그러면서 혈당도 천천히 올리고 장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순자님은 이 4단계를 5개월간 꾸준히 지키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익숙하지 않아서 깜빡하는 날도 있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강황을 넣은 밥이 보기에도 좋고 향도 좋아서 남편분도 좋아하셨다고 해요. 2개월 차부터는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식후에 느끼던 더부룩함도 줄어들었어요. 공복 혈당은 110대에서 90대로 떨어졌고 체중도 2kg 정도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침 컨디션이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서 한참 뒤에야 정신이 들었는데 이제는 눈 뜨자마자 활기가 느껴진다고 하시더군요. 남편분도 순자님의 변화를 보고 함께 4단계를 실천하기 시작하셨대요. 5개월 뒤 종합검진에서는 더욱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화혈색소가 7.1에서 6.4로 떨어졌고 중성지방도 200 이상에서 150대로 개선되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약물 치료 없이 이 정도 개선을 이룬 것에 놀라셨다고 하더군요. 이제 여러분도 4단계를 실천해 보시겠어요? 강황은 소량부터 시작하고 속이 불편하면 양을 줄이세요. 귀리는 숟가락 단위로 계량해서 과하지 않게 넣으시고요. 제가열은 약불에서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입맛이 거슬리면 현미식초나 사과식초처럼 향이 부드러운 걸 먼저 써보세요. 어떤 변화든 2주는 지켜본 뒤 조절하면 부담이 적을 거예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실천 초반엔 늘 의심과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숫자로 확인할 때 마음은 비로소 안정을 찾죠. 몸은 누적된 습관의 합입니다. 2주에서 3주부터 가벼움이 오고 3개월이면 수치의 경향이 보이기 시작해요. 급격함보다 꾸준함이 훨씬 이롭습니다. 72세 이재호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운전기사 출신이셨던 분인데 은퇴 후에도 늘 피곤하고 혈압이 들쭉날쭉해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았다고 하시더군요. 재호님은 혈압약을 2종류나 드시고 계셨는데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았어요.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60 사이를 오락가락했고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잔 날에는 180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늘리자고 하셨지만 재호님은 약에만 의존하는 게 싫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4단계 밥 조리법과 함께 간단한 기록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주 1회 체중과 허리둘레, 주 2회에서 3회 혈당과 혈압을 기록하도록 안내했죠. 수치가 좋아지면 안도감이 생기고 그 안도감이 다시 실천을 밀어주거든요. 재호님은 처음에 기록하는 게 번거롭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A사 용지 한 장에 간단한 표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다고 해요.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식후 혈당도 확인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법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압이 더 올라간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20대에서 110대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도 줄어들었어요. 3주째에는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50대에서 130대로 안정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컨디션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일어나기 힘들어서 침대에서 한참을 뒤척였는데 이제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도 재호님의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얼굴색이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고 오후 졸음도 많이 줄어들어서 취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째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체중이 3kg 빠졌고 허리둘레도 5cm 줄었습니다. 혈압은 대부분의 날에 130 이하로 유지되었고 당화혈색소도 6.8에서 6.2로 개선되었어요. 3개월 차 종합검진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모든 수치가 개선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혈압이 안정되면서 약 복용량을 담당의와 상의해서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호님은 그때 정말 기뻤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재호님의 마음가짐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몸이 망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체념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셨어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재호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실천법은 이렇습니다. A사 한 장 표로 주간 기록표를 만들어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수치가 좋아진 주에는 스스로 작은 보상을 주시고요. 가족과 함께 드시면 지속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수치가 흔들리는 주가 있어도 흔들려도 돌아온다는 마음으로 다음 주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약 조정은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도 분명히 좋은 변화를 보여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먹는 법만 바꾸면 끝일까요? 어느 순간 마음이 지치면 실천도 흔들립니다. 건강은 몸과 마음이 함께 가야 오래가요. 식사는 영양만이 아닙니다. 감사와 여유를 곁들인 식탁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생활 전체의 리듬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식사 선택도 차분해지거든요. 67세 윤명희님을 떠올려 봅니다. 간호사 출신이셨던 분으로 평생 남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은퇴 후 혼자 사시게 되면서 식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대충 때우는 식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계셨어요. 명희님은 처음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환자들 돌보느라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혼자가 되니까 밥 한 끼 챙겨 먹는 것도 귀찮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당뇨 진단을 받은 뒤로는 음식에 대한 즐거움마저 잃어버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명희님과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건 그분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건 복잡한 식이요법이 아니라 식사에 대한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단계 조리법과 함께 감사 루틴을 권해드렸어요. 쌀을 씻을 때 오늘 가장 고마웠던 일을 한 가지 떠올리고 밥을 덜어낼 때 한 번 더 마음을 정리하는 짧은 의식이었습니다. 거창한 명상이나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그냥 잠깐 멈춰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힘이 있어요. 명희님은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 하시더군요. 쌀을 씻으면서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고 밥을 담으면서 감사한 일을 생각하다 보니 식사 시간이 훨씬 평온해졌다고 해요. 한 달 뒤 다시 뵐 때 명희님의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외롭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오히려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적절해지고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3개월 뒤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명희님이 직접 기른 새싹을 밥에 올려 먹기 시작하신 거예요. 작은 화분에 무순이나 브로콜리 새싹을 기르면서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먹거리를 기르는 기쁨과 그걸 감사하게 먹는 마음이 만나니까 식사가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었어요. 6개월 뒤 검진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1에서 6.5로 떨어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인슐린 주사를 담당의와 상의해서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먹는 방법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꾸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1년 뒤 명희님을 다시 뵈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셨어요. 표정도 밝고 활기차셨고 무엇보다 식사를 즐기고 계셨어요. 이웃들과 함께 반찬을 나눠 먹는 모임도 만드셨고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는 것도 즐기고 계셨어요. 명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 하루하루가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작은 습관이 생활 전체를 바꾼 거죠.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마음까지 담은 밥상을 차려보시겠어요? 식탁에 작은 메모지와 펜을 두고 감사 한 줄을 적어보세요. 밥그릇을 작게 바꾸면 자연스럽게 과식을 피하게 됩니다. 주 1회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식사 일정을 잡아서 함께 먹는 힘을 빌리시고요. 마음이 지칠 땐 4단계 중 한 가지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잘하신 날은 스스로를 꼭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같은 밥이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가르는 길목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불안으로 시작했지만 공감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작은 실천으로 안도를 얻었고 이제는 희망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식초 1스푼, 귀리 1스푼, 강황 티스푼 하나, 그리고 잠시의 식힘이라는 4가지가 내일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복잡한 다이어트나 값비싼 건강 보조제가 아니라 매일 드시는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김동수님의 안정된 혈당, 최영희님의 되찾은 눈 건강, 박순자님의 가벼워진 몸, 이재호님의 줄어든 약, 윤명희님의 밝아진 표정까지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고 다음 주의 변화를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는 여러분의 식탁이 약이 되는 순간까지 따뜻하게 곁을 지키겠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